안녕하십니까. 박나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좋은 소리와 제스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이것이 효과가 크지만요. 우리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나 사람을 만나는 분들에게도 아마 오늘 수업이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99%의 요소를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는 스스로 노력해서 채워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99%의 잠재력은요, 1%의 노력으로 깨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자, 그 큰 줄기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전략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잘 이해하고 남을 또 잘 이해를 해서 생산적인 그런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대방이 정직한 거? 성실한 거? 아니면 시간관념이 철저한 거? 아마 저희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신뢰하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서로의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좀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병원에 가시면 이 사람이 정말 의사 면허증이 있는지, 어느 학교를 졸업을 했는지, 박사학위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시는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또 은행에 가셨을 때 내가 돈을 저금을 합니다. 그때 이 은행이 부도가 날 건지 안 날 건지 체크를 하고 그쪽에 재무 관리를 다 일일이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은행에 돈을 맡기시는 분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 그 은행이라는 곳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요, 상대방을 믿고 신뢰를 하고 있다면 좀 더 내가 바라는 결과를 효과적으로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신뢰를 쌓는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를 표현했을 때는 분명히 이 내부에서 보여지지는 않지만 어떤 시스템적인 구조에 의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상대방에게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심리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아마 여기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보는 빙산은요, 거의 이렇게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바다 밑에 90% 정도의 빙산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림에 나타난 이런 빙산처럼요, 우리가 수면 위에 보이는 이런 10%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90%를 어떻게 하십니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 상대에 숨어있는 90%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신 적은 없지만 저에 대해서 아마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미지는 저의 속내를 몰라도 제가 말하는 것으로 또 제가 행동하는 것으로 갖게 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상대의 말과 행동으로요, 보통 그 사람의 이렇게 속내를 보지 않고도요, 본 것처럼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속내는 또 우리가 몰라도 그 사람의 기분이나 또 그런 가치나 아니면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또한 개개인의 그런 가치나 우선순위, 그리고 또 기분이나 또 그런 사고나 행동은요, 결국은 그 사람의 욕구에 의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의 이런 말과 행동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기본 욕구에 의해서 또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가치와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그 사람의 어떤 기분과 생각을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잘 관찰을 해서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본 욕구를 우리가 알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나도 상대도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잘 진행이 된다면 신뢰가 형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과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요. 사람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나눈 학자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중에서 말스톤 박사에 의하면은요. 인간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그 환경 속에서 각자 개인의 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런 4가지의 형태의 양상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그것은 뭐 학자마다 여러 가지 이름은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오늘 저는 표출형, 우호형, 분석형, 주도형 이렇게 4가지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대방의 스타일을 잘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는 이유는 상대방의 스타일과 강점과 약점을 잘 알므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표출형에 대해서 그 표출형의 행동 특성은 어떤지 한번 그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표출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표출을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감정 표현도 굉장히 잘하고요. 의사 표현도 굉장히 잘하는 약간은 좀 직선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출형의 스타일은 영어로 하면 이제 프로모팅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매사에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론이고 남도 아주 잘 부추기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굉장히 사교적으로 이야기를 잘하고요. 그래서 늘 주변에 아주 분위기를 활발하게 이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왜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아주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잘하고요. 이를 추진해 나가기도 하지만 주도권을 잡는 데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굉장히 창조적인 것을 찾아서 아주 모험적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좀 도전 정신이 아주 강하다고, 사람들의 어떤 말을 했을 때 도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적인 정신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표출형이니까 당연히 외향적이겠죠, 성격은. 그리고 모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열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상대방을 의사표현도 잘하기 때문에 아주 설득적인 모습을 갖게 되고 아주 스스로 열심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일은 잘하는 그런 좀 자발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표출형은요, 자기 표현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우리라는 것보다는 나 중심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의사표현도 감정 표현도 굉장히 표출을 잘하지만 이 다른 보여진 어피어런스적인 부분에서도 표출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도 굉장히 좋아하고 화장도 좀 진하게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고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컵스 버튼을 한다거나 넥타이핀을 꼭 한다거나 아니면 넥타이도 굉장히 화려한 걸 좋아하고요. 하다못해 벨트를 하실 때에도 이렇게 금색 같은 걸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 계시지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표출형에 속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저런 이렇게 동네 뭐 누가 이렇게 주는 상장, 요새는 굉장히 상장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런 상장 같은 것은 좀 창피해서 걸어두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상장과 트로피를 쫙 진열해 놓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런 또 표출형에 속하는 것이고요. 또 예전에 보면 이렇게 완장이라는 거 아시죠? 이 완장, 뭔가 이렇게 남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런 직급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이 표출형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행동 유형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 대부분 참 좋은 그런 행동 특성을 갖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어떤 사람이든지 강점만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표출형, 우호형, 주도형, 분석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느 유형이든지 강점과 약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표출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표출형의 강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출형의 강점은요, 굉장히 행동이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아주 관심과 호기심이 무척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활기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 표출형의 사람만 오면 그 분위기가 팍 뜨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기운 없던 사람도 막 기운을 낼 정도로 아주 분위기를 잘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보다는 대인관계에 좀 더 집중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상대방을 굉장히 몰두하게 합니다. 왜? 여러분들 같은 영화를 보고 말을 하더라도 이 표출형들은 감정도 풍부하고 의사표현도 굉장히 잘하고 말도 좀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얘기를 굉장히 재밌게 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몰두하게 하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이건 좀 나쁜 뜻이 아니라 센스가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열려있고 그 의사 표현을 하는 데서도 열려있기 때문에 아주 센스가 많은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입니다. 아까 도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개방적이면서도 인간관계 지향적인 일을 좋아한다는 거죠. 일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과 엮여지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스타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요. 이 표출형에도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약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출형의 약점은요. 너무나 그 상황에 몰두를 하다 보면 본질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가 참 쉽습니다. 원래 이렇게 30분만 얘기를 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 얘기가 너무 흥미롭거나 상대방이 너무 마음에 들면 그걸 1시간, 2시간도 끌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왜 기분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분파의 사람이 표출형의 스타일이 참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관념이 희박합니다. 왜? 우리가 흔히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필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 필을 받으면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거기에 몰입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몰입을 잘한다는 강점이 있지만 역으로 보면 시간관념이 참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감정에 좌우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포커페이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표출형은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제대로 잘 관리를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스톱을 치는데 카드를 치는데 패가 좋게 들어오면 얼굴의 표정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패가 안 좋으면 또 얼굴의 표정이 아주 일그러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의 감정을 잘 감출 수 없는 스타일이 이제 표출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큽니다. 좋을 때 너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표출형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실증을 잘 내는 스타일입니다. 호기심이 많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게 강점이기는 하지만 호기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충족이 됐다 싶으면 자꾸 다른 호기심을 발동을 건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그 강점은 빛이고 약점은 어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어두운 쪽인 면은 실증을 잘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논리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즉흥적이기 때문에 체계적이질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차근차근 접근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진짜 표출형의 스타일과 우리가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우호형의 스타일의 분석을 한번 해보고 강점과 약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호형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왜 우호적인 성격 이렇게 대부분 아실 것 같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우호형은요, 집단적인 연관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옆에서 보면 굉장히 차분한 가운데 아주 부드럽고 아주 성실하고요. 소극적이지만 따뜻하게 감정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하기 쉬운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고요. 자, 팀워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협력을 해서요,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모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책임을 다 함께 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인간관계를 쌓는데 굉장히 관심이 참 많고요. 자, 결단할 때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주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을성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협력적이고 그 내면적인 부분이 참 강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호형의 우리 강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호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상대방을 협력을 잘하는 것이 바로 강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가까이 하기 쉽고 친해지기 쉬운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강점이 되겠고, 그래서 사람들을 좋아하고 잘 응대를 해주다 보니까 코칭이나 상담에도 아주 능숙한 것이 우리 우호형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면 온화한 것입니다. 아주 사람이 부드러워 보여서 모든 사람들이 참 좋아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적인 접근이 굉장히 쉬워 보이는 것이 우호형의 강점이 되겠고, 작은 소집단 활동을 굉장히 즐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보다는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것이 바로 우호형의 스타일이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로 상대방의 기분을 참 잘 이해해 주는 것이 우호형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빛과 어둠이 있고 양과 음이 있는 것처럼 이 우호형도 다 좋은 것 같지만 또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호형의 약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점에 비해서요. 너무 사람이 좋다 보니까 남을 배려를 많이 하다 보니 결단이 느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결국은 남을 배려하다 보면 자기 주장도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사람을 중시하기 때문에 희박해 보이는 것이 또 약점일 수도 있겠고요. 남의 일에 너무 신경을 써서 본인을 조금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좀 약점으로 되고요. 자, 그다음에 좀 신속하지 못하는 것이 또 우호형의 약점. 그리고 주저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우호형의 약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표출형의 스타일 분석하고요. 강점, 약점. 우호형의 스타일 분석과 약점과 강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시 머리를 식히면서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세 번째로요. 주도형에 대해서 그 행동 특성과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도형은 좀 뭔가 이렇게 진취적이고 일을 밀고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주도형은 어떤 행동 특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형은요,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한다면 컨트롤링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컨트롤하는 그런 스타일이겠고요. 자, 우리가 일에 강한 관심을 보여서 굉장히 어떤 일이든지 솔선수범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고요. 결과나 그런 성과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주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주도권을 잡아서요. 굉장히 그 새로운 과제에 우리가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아주 경주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행동은 신속하고요. 또 기회를 활용을 해서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자서 일을 하거나 또 남을 움직여서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이 경쟁심도 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경쟁심도 아주 왕성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인관계는 담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보다는 과업지향형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깊게 하거나 많은 사람을 사귀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외의 교제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남들이 보면 굉장히 실리 위주의 사람이다. 그리고 일만 너무 능률지향적으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주도형의 행동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그 주도형의 강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형은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다 보니 참 리더십이 있는 것이 우리 주도형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도형은 자기의 감정 표현을 좀 별로 안 하고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밀고 나가는 진취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이런 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CEO는 또 우리가 주도형의 스타일이 또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굉장히 결정이 빠릅니다. 그리고 한번 결정이 됐다고 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 바로 주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주 책임감이 강한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은 수행해내고 마는 그런 스타일인 것이죠. 그리고 늘 성과나 그 결과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도중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쓰러져도 본인이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 지향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행해 나가는 스타일이 바로 주도형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효율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더불어 비용의 효율성도 아주, 그러니까 비용과 시간에 아주 민감한 스타일이 우리 주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간결하고 낭비를 싫어하는 스타일이 우리 주도형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그 목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출형만큼 모든 일을 아주 열성적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또 좋아 보이는 이 주도형에도 또 아픈 부분,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약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이 주도형의 약한 부분은요, 너무 성과 지향적, 목표 지향적이다 보니 남들이 아프더라도 아니면 힘들어 하더라도 그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은 그걸 달성해야 된다는 게 큰 목표이기 때문에 남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것이 우리 이 주도형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억지를 부립니다. 왜? 힘들어도 그걸 잘 들어주지 않고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결과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투가 굉장히 억셉니다. 자, 그리고 좀 또 하나의 약점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은 무리한 목표라도 도전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강점으로 보면 진취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또 이렇게 또 그 이면에는 이런 또 약점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해 보이는 것이 우리 주도형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남은 스타일이 기억하시죠? 분석형이 남았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요. 제가 이렇게 인간의 행동 특성을 보고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요. 꼭 표출형은 표출형의 모습만, 우형은 꼭 우형의 모습만, 분석형은 분석적인 모습만, 그리고 주도형은 주도형의 모습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 네 가지 성향을 다 갖고 있습니다. 표출적인 거, 우호적인 거, 분석적인 거, 주도적인 거.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사람이 평상시에 조금 더 많이 보이는 성향을 가지고 이 매트릭스 안에 그 사람을 무슨 형이다 하고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분석형은 어떤 행동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참 진짜로 분석을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석형에는요, 감정 표현을 좀 잘 안 하고요. 그 대신 자기의 또 의사 표현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목표를 향해서요,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스타일이고요. 이 과정을 결과보다는 주도형하고 좀 반대죠. 그래서 이 결과보다는 과정을 높은 가치로 삼는 스타일이 우리가 분석형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동을 언제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냉정하고 침착하고 차분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아주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규칙적인, 그러면서도 이렇게 독립심을 갖고 있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체계적이고 또 사실과 논리에 입각한 그런 접근을 아주 중시하는 스타일이 우리가 분석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스타일보다도 정보나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 실수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이를 추진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와 데이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험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험을 가장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인관계는 좀 이렇게 비즈니스맨답게 아니면 협상하면 참 좋은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까 표출형 할 때 포커페이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분석형의 스타일은 진짜 철저한 포커페이스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좋은 표가 들어왔는지 나쁜 표가 들어왔는지 전혀 분간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분석형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협상의 스킬만 갖춘다면 정말 좋은 협상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완벽주의자입니다. 더군다나 또 결단을 내릴 때는 확률이나 어떤 그런 확증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실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분석형이겠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겠지요. 네, 이제 우리가 분석형의 행동 스타일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고요. 이 분석형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분석적인 스타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출적인 성향이 왜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도 우리가 감정 표현을 이렇게 풍부하게 하라고 교육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감정을 표현하거나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걸 어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석적인 스타일이 좀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자기의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분석적인 스타일이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분석형의 스타일은 어떤 강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석형의 강점은요, 굉장히 근면성실합니다. 아주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고요. 모든 것을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면밀히 세세하게 추진하는 그런 스타일이겠고요. 자, 그다음에 모든 것을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인 것을 아주 표출형하고 거의 반대되는, 그렇죠, 강약점이 반대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품이나 제품, 품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출형 같은 경우는 사실 품질이 조금 낮아도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를 추진할 수 있지만 분석형은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그 품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미래지향적인 것보다는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현재도 과거에 입각해서 이런 현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과거에 확실한 것은 현재에도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이 지식과 정보를 굉장히 잘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분석형의 아주 특징 중의 특징이라고, 강점 중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아주 제대로 처리한다는 것이 바로 분석형의 강점이 되겠고요.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분석력이 아주 뛰어난 것이 우리 분석형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이렇게 분석력도 뛰어나고 매사에 성실하고 근면하지만 또 이 분석형에도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약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형의 약점은요. 너무 자기가 일단 옳다라고 생각하면 추진하기 때문에 좀 유연성이 그 상황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별로 거기에 맞추질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걸 그냥 밀고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약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결단을 내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박력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보이냐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 일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연구직 이런 분들이 좀 분석형의 스타일이 또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5번째를 보면은요, 감정 표현도 굉장히 적게 하고 의사 표현도 적게 하기 때문에 이 분석형 스타일의 약점은 표현력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것이 또 약점이 되겠고요. 또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또 행동의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표현을 안 하다 보니 당연히 사교성이 결여돼 있겠죠. 이 사교성이 결여된 것이 또 하나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4가지의 행동 특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행동 유형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자신의 행동 유형과 강점을 약점을 잘 발견하게 되면 그걸 활용을 잘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스타일을 알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참 이상하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저거는 그 사람 자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강점을 내가 알고 또 그 사람의 단점을 이해하고 보완해서 거기에 맞는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 상대방이 나의 단점까지도 이해해주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머릿속에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 표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시지요. 자, 이렇게 4가지 행동 특성이고요. 이렇게 표출형과 우호형, 분석형과 주도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표출형의 스타일은 다시 한번 좀 짧게 말씀드리면 먼저 자극하고 열정적이다, 창의적이다. 그리고 우형은 굉장히 남을 돌보는 걸 좋아를 하게 되고요. 신뢰를 잘하고 또 예민하다. 그리고 우리가 주도형을 보게 되면 아주 주도적이고 결과지향적이고 비용과 결과에 민감하다라는 거. 그리고 분석형은 아주 침착하고 정보를 되게 좋아하고 아주 정확하다라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 행동 특성을 기억을 해주셔도요. 상대방을 평가하고 또 거기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스타일 4가지 유형에 따라서 그 스타일을 분석하고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어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2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